네, 안녕하세요. Forecasting the development trend of low emission vehicle technologies based on patent data 논문을 리뷰할 송영철입니다. 본 연구는 기술 예측 및 사회 변화 논문에 실려있는 논문이고요. S커브와 엔트로피 가중치 기법을 활용해서 유망한 기술 후보 순위를 결정해 차량 기술의 발전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논문 목차는 논문과 똑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화와 인구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통해서 큰 피해를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차량 소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화석연료로 구동된다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공해 차량은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 연료전지, 전기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비교 관점에서 저공해 차량 개발 추세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저공해 차량들의 장단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 중 어떤 구동 기술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현재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이 저공해 차량 기술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책 입안자와 관련 기업들에게 이 기술 개발 트렌드의 연구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 개발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알툰타스가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측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S커브 시뮬레이션과 엔트로피 가중치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저공해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 기술을 포함한 4가지 후보의 미래 동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현재 저공해 차량 기술 개발 트렌드 예측을 위해서 이전 연구들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트렌드를 확인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환경보호 관점, 기술개발 관점, 시장 수요 관점, 정부 지원 관점에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 관점에서는 저공해 차량 기술 개발의 동기는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나왔고 이를 통해서 웰-투-휠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이 웰-투-휠은 이 연료 생산 경로와 차량의 연료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 환경 보호에 대한 그 저공해 차량들의 능력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WTW를 활용을 했을 때 HEV, ICEV, FCEV, BEV 순으로 효율이 좋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 발전 관점에서는 BEV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등의 기술적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HEV, FCEV 또한 각 기술에 맞는 해결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3번 시장 수요 관점에서는 개인의 혁신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프라 시설이 저공해 차량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 저공해 차량에 대한 지원을 했었던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이 정부 지원이 실제로 저공해 차량의 개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동향 예측 방법을 단일 접근 방식과 그리고 다양한 예측 방법의 혼합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접근 방식에서는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추세 분석, 모델링 및 시나리오 이렇게 5가지 범주로서 이 기술 동향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설명한 내용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차례로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 단일 접근 방식에서는 이 기술의 한 가지 측면만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 지표들과 비교 방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시로 알툰타스가 제시했었던 내용에서는 TLC, IPC, 출원 건수 등의 특허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유망한 기술 후보자들을 선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예측 방법의 혼합을 통해서 기술 동향 예측을 할 예정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특허 지표들을 활용해서 많은 관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그 기술 도구들을 예측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측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후보 기술들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어 이 점을 장점을 갖고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알툰타스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수정해서 활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2단계에서는 S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존에 수집되었던 특허 건수를 활용해서 그 곰페르츠 곡선에 피팅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곰페르츠와 로지스틱 모델이 처음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곰페르츠 모델이 테스트 결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곰페르츠로 선정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현재 단계의 특허 건수와 비율을 통해서 기술 성숙도를 계산합니다. 이 기술 성숙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S커 곡선의 상한선을 현재까지의 특허 건수로 나누어서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단계에서는 특허의 기술 영향력을 계산합니다. 기술 영향력은 전체 특허 수를 전체 피인용 수로 나누어서 해당 기술군의 기술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5단계에서는 기술 범위를 측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특허 파워와 확장 가능성을 통해서 기술 범위를 측정합니다. 특허 파워는 4자리 IPC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전체 IPC 수를 전체 특허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확장 가능성은 후보 기술과 관련된 모든 4자리 IPC 타입의 수로 측정합니다. 6단계에서는 엔트로피 가중치 방식을 통해서 후보자의 순위를 매기고자 합니다. 제안하는 후보자와 계산된 4개의 평가 지표를 고려합니다. 각 평가 지표의 정규화 지표인 A-IJ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엔트로피 가중치를 구한 후에 해당 가중치를 통해 점수가 더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선정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DII 플랫폼을 통해서 특허군을 검색하였고 특허 공개와 인용 사이의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서 기간은 1997년부터 2016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HEV 기술은 34,925건, BEV 기술은 39,950건, FCEV는 23,312, ICEV는 43,137건을 수집하였습니다. 바로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곰페르츠 곡선을 피팅한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피팅 결과 2018년 BEV 특허 출원 추세가 ICEV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HEV는 2020년 ICEV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FCEV, ICEV, HEV, BEV 순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기술적 영향력은 전체 특허 수를 인용 횟수로 나눈 것으로 확인하였고 계산 결과 HEV, BEV, FCEV, ICEV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저공해 차량의 기술적 영향력은 내연기관 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고 ICEV 내연기관 기술이 미래에 등장한 기술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기술 범위 확인을 위해서 확장 가능성과 특허 파워를 계산하였습니다. 결과로는 ICV가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특허 파워는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대로 HEV는 확장 가능성이 가장 낮았지만 특허 파워는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하였는데요. 최종 순위로 HEV, BEV, FCEV, ICEV 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도출된 예측 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계량 서지학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는 논문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 이후로는 과학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차에 영향을 받는 지표들에 대한 제한이 적고 예측 결과의 추가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였습니다. WOS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기술을 아래와 같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프 결과로 특허 기반 예측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개발 추이를 앞지르는 시기는 특허의 경우보다 3에서 6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FCV의 경우 논문은 활발하였으나 특허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 기술로 변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러스터 분석 결과 기술 전반에 대해 핫토픽들의 변화들을 확인하였고 BEV와 HEV에서는 에너지와 열 관리가, BEV 기술에서 다루고 있는 배터리 기술들은 저공해 차량 기술 내에 공유하고 있는 주제를 다뤄 다른 기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EV 기술은 다른 기술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BEV 기술은 융합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기관별 기술 후보들의 주요 주제 클러스터 분석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예측 결과를 이전 연구와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경제적 위험은 HEV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EV의 경우 정책의 지원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촉진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가장 유망한 HEV 기술에 대해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HEV 개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EV는 예상한 것만큼 가장 유망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전 연구대 전문으로는 타 기술 대비 우위를 점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영향력이 크게 높지 않았고 기술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FCEV의 기술 혁신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견해와 동일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저공해 차량 기술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책 이반자 관점에서는 기술의 성장을 억지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르는 실패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중립을 유지해 그 기술 궤도를 기업과 시장이 선택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융합에 대해 피할 수 없습니다. HEV 기술이 앞으로 유망한 기술군이 될 것이라는 결과는 자동차 산업이 기술 융합 추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술군의 개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알탄타스에서 제안한 예측 접근 방식을 활용해 차량 구동 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HEV 기술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이반자는 기술 중립 원칙을, 기업 경영자들은 기술 융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했는데요. 특허 출원 기간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였고 현재 정책 상황을 고려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